간밤 있었던 주요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 5 시간입니다. 첫 거래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발표됐던 고용 지표, 여전히 미국의 고용이 굉장히 견조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기조는 연준에게 매파적인 스탠스를 더 강화할 수 있는 하나의 빌미를 또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일지 오늘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날 발표됐던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21만 1,000건을 보였습니다. 시장 추정치가 22만 2천 건이었는데 시장 추정치도 밑도는 수치가 확인이 됐고요. 3주 연속으로 계속해서 감소치가 나오면서 지난달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수치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또 2주 이상으로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184만 건으로 감소하면서 3개월 만에 최저치를 보였고요. 이 단기 변동성을 제거한 4주 이동평균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22만 3,250건으로 지난해 11월 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노동시장이 놀랍도록 견고하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 중앙은행의 매파적인 메시지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가능성을 이미 시사한 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월가는 추가 금리 인하 시기와 폭을 가늠하기 위해서 이러한 미국 고용이나 소비와 같은 경제 지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연준 의장도 연준은 앞으로도 데이터에 반응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매일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 잘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이날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 툴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기준금리 동결될 확률 이달에는 88.8%로 반영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0.25%포인트의 인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닌데요. 11.2%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일단 고용이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부분, 금리 인하와 관련돼서는 부담감으로 작용될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계속해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간밤 나왔던 것은 드론을 놓고 양국에서 서로 수출과 관련된 규제안을 더욱더 날카롭게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일단 현지 시간으로 중국 쪽에 2일에 나왔던 중국 쪽의 소식을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 중국 상무부가 앞으로 미국 군수기업 28곳을 대상으로 자국 기업의 이중용도 물품 수출을 금지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이중용도 물품은 민간 용도로 생산이 됐지만 군수 용도로 전환이 가능해서 가능한 물자들을 뜻하는데요. 이 대표적으로 미국의 제너럴 다이너믹스나 보잉 그리고 로키드 마틴과 같은 기업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기업들을 포함해서 총 28개 기업을 수출 통제 목록에 추가했다라고 중국의 상무부가 밝혔고요. 중국 상무부는 국가 안보나 이익을 수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법규에 따라 중국 국가 안보 이익을 해치는 미국 법인을 수출 통제 목록에 넣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중국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드론이 미국의 위해를 가는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며 미국 정부도 드론 부품과 또 기술에 대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이 무인기의 필수적인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에서 거래되는 이 국가 안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규정상 적대국은 중국이나 쿠바, 또 이란, 북한,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 총 6개의 국가가 있지만 특히나 중국과 러시아를 염두에 두고 있다를 분명히 했는데요. 그 안에서도 중국이 세계 무인기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악용할 위험이 크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산업안보국이 인용한 과거 자료를 확인을 해보면 중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이 개발한 드론 제품, 현재 미국 민간 드론 시장의 최소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여부는 오는 20일에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드론 대장주들 일부 종목들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는데 중국과 미국이 이런 드론 이슈를 놓고 경쟁을 하게 된다면 되려 우리 국내에게 또 수혜가 돌아오지 않을까도 함께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가장 주목을 했던 부분은 바로 테슬라의 4분기 인도량이었죠. 50만 대만 넘기면 된다라고 하고 수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49만 5천 대가 발표가 되면서 오늘 테슬라의 주가가 장중에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속적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연일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의 연간 차량 인도량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하는 게 확인이 되면서 오늘은 6.5%까지 지수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날 공개한 보고서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작년 한 해 동안 연간 기준으로 테슬라는 178만 9,200대를 인도했다고 밝혔는데요. 그 전년인 23년 대비해서도 감소한 수치고요. 연간 인도량이 감소한 것은 24년이 처음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4분기가 부진했던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경쟁사들이 유럽에서 시장 점유율을 늘리면서 테슬라의 유럽 판매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라고 하고요. 실제 유럽 쪽의 데이터를 확인을 해봤을 때 24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테슬라는 유럽에서 28만 3천 대 전기차 판매가 있었는데 전년 같은 기간보다 이는 14%나 줄어든 수치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테슬라는 중국에서도 판매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업계 데이터에 따르면 모델 Y가 중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팔리는 모델이지만 이 판매량이 시장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작년 11월까지 모델 Y의 판매량이 약 5% 증가한 것에 비해서 중국 안의 전기차 판매량은 8%가 증가됐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놓고 CNBC는 머스크와 주주들이 최근에 테슬라를 단순한 자동차 회사로만 보고 싶지 않을 수 있고 차량 인도량을 이제 크게 개의치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수익이 차량 판매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판매량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고요. 다만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같은 경우는 이번 4분기 인도량 충분히 고려될 만한 수치다라고 전하면서 여전히 올해 테슬라의 성장률을 높게 평가한다고 전했습니다. 테슬라의 25년도 납품률은 많게는 30%까지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내용과 함께 테슬라의 주가 하락이 나온다면 되려 매수 기회로 간주해야 된다라는 코멘트까지 함께 나왔고요. 그런 가운데 올해 큰 기대를 가져가고 있는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관련된 애널리스트의 코멘트도 나왔습니다.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4차 시험 주행 결과를 놓고 투리스트 애널리스트가 여전히 기술적으로 명백한 결함이 있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율주행 시험 주행 중에 한 번의 교통법규 위반 그리고 이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양보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꼽았는데 다만 이번 4차 자율주행 시험에서는 사람의 개입이 기존처럼 필요 없었기 때문에 인상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자율주행 기능 사용을 추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는데 여러 가지 이슈들과 함께 오늘 테슬라의 주가가 크게 하락한 가운데 현지 시간으로 새해 첫날 또 한 건의 사고가 있기도 했었죠. 미국 라스베이거스 트럼프 호텔 앞에서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폭발하며 한 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망한 인물은 현역 군인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사건 이후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빠르게 본인의 X 계정을 통해서 해당 폭발의 원인은 차량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테러범들이 차량을 잘못 골랐다며 사이버 트럭은 스페이스 X 로켓에 들어가는 재료를 사용 중이기 때문에 오히려 인명사고를 줄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됐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되려 이번 사고를 테슬라의 안정성을 강조하는 데 또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슈가 혼재된 가운데 간밤 테슬라의 주가는 6%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자, M7 안에서 테슬라와 함께 큰 주가 하락을 보였던 건 애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에서 아이폰 판매 할인에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할인 행위를 놓고 투자자들은 매도로 대응하는 모습이 간밤 나오기도 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이 아이폰의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든다라는 것을 놓고 판매자들의 불안감이,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가운데 애플이 중국에서 최신 아이폰 모델에 대한 할인 행사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앞서 중국 통신기업인 화웨이가 일부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할인 행사에 먼저 들어간 가운데 애플도 신년맞이 프로모션에 돌입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신 아이폰 모델을 놓고 최대 10만 원 정도의 할인을 제공한다라고 하고 4일부터 7일까지만 진행되는 행사라고 합니다.
애플은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예전만큼의 지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중국의 경기 침체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화웨이와 같은 현지 기업들과의 경쟁에서도 밀리면서 중국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애플은 이번 아이폰 모델과 함께 맥북이나 아이패드도 함께 할인을 제공한다라고 이야기를 전해왔고요. 실제로 중국 안에서의 시장 데이터를 확인을 해봤을 때 화웨이 같은 경우는 작년 3분기 이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중국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4% 급증하면서 중국 시장 안에서의 전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33%까지 올라온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전히 1위는 애플이긴 합니다만 그 격차가 계속해서 좁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우려의 말을 전하기도 하고요. 이에 간밤 UBS의 한 애널리스트는 중국에서의 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12월 아이폰 판매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분기 매출 추정치를 2% 정도 낮추기도 했습니다. 그와 함께 애플의 목표가 $236로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애플 같은 경우도 사상 최고가 랠리를 계속해서 연말에 펼쳐줬던 만큼 고점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일지 혹은 이렇게 분기 매출에 대한 하향 조정치와 함께 투심이 크게 위축되는 것일지 앞으로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챙겨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간밤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일부 알트코인들의 급격한 가격 상승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도 추가적인 가격 상승에 성공을 해주면서 전반적인 추세 자체가 다시 상승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집권과 함께 암호화폐 황금기가 도래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업계 안에서도 기대감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1월 20일까지 이제 2주 정도 남은 기간인데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다시 돌파해 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